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10년 후에는 커다랗게 변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인구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노령 인구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남성 백만장자보다 여성 백만장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중상층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2030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면서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저자 마우로 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추세들이 2030년에 수렴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젊은 세대에서 나이든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소비나 화폐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뒤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자는 2030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임계점이다. 그것은 이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응집해 폭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다. 중심축이 이동하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앞으로의 10년을 이야기하는 2030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203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중국은 한가구 한자녀 정책을 폐기했다. 이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에서 인구 증가가 다시 문제가 될까?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아마르티아세는 이렇게 지적한다. 여성의 발전이 중국의 한가구 한자녀 정책을 능가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여성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를 많이 낳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비교해보면 중국과 같은 정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이웃의 타이완이나 한국의 여성 1명당 출생률은 중국의 1.6명보다 훨씬 낮은 1.1명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경제 발전이 최고의 피임이라는 유명한 구호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얄궂은 일이지만 한가구 한자녀 정책이 낳은 가장 큰 결과는 세대 차이 혹은 세대 사이의 단층이 될 전망이다. 2030년 무렵 중국에서는 15에서 35세 인구가 9천만 명 줄어들고 60세 이상 인구는 1억 5천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가장 빠르게 인구 노령화 현상을 겪을 것이다. 요즘 미국 언론 보도는 무역 적자, 기술 절도, 기업인으로 가장한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에 관한 소식들로 가득하다. 기업 5곳 가운데 한 곳 비율로 중국이 과학과 정보를 훔치고 있다고 토로. 2019년 미국의 종합경제지 포천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이런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중국이 곧 미국이나 다른 서방세계 국가들을 능가할 것이고 이 미래에 초강대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물리치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의 한가구 한자녀 정책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는 정치가나 언론인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수평적 사고를 발휘해 출생률과 저축 간 믿기 힘든 관계를 찾아냈다. 중국 정부가 법적 조치로 시행한 한자녀 정책은 남아선호 사상과 맞물려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보다 20% 더 많은 성비 불균형을 만들어냈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는 왜곡된 성비 불균형이 낳은 중국의 결혼 재앙이라는 기사를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도 수백만 명의 중국 남성이 홀로 발렌타인데이를 보내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부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 결혼 시장의 극심한 경쟁 때문에 결혼 정년기에 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적당한 짝을 찾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관련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자 상진웨이와 샤오보장의 결론이다. 1990에서 2007년의 성비를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각 가정의 저축률이 60% 이상 증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중국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은 다양한 공산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축한 금액까지 수출하는 형편이다. 미국의 탐욕스러운 소비 열풍에 들어간 자금의 대부분은 중국 가정의 저축에서 나왔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과 그에 따라 과도하게 높아진 저축액이 아니었다면 미국인들은 지난 2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소비자대출에 대해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5%가 아닌 6%대였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액수는 25% 이상 늘어났을 것이고, 따라서 다른 곳에 쓸 돈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어리둥절해 할 수도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집 한 채를 사는 문제는 실제로 중국 가정이 얼만큼을 소비하고 또 저축할지 결정한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중국처럼 각 세대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곳은 없다. 이 거대하고 다양한 면면을 지닌 국가를 이토록 매력적인 사회적 실험실로 만들어준 원인은 지난 30년 동안의 발전상이다.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이 200년 혹은 300년 이상 걸려서 이룩한 발전을 불과 30년 만에 성취했다. 최초의 증거기관은 1712년 영국의 발명가 토머스 뉴커먼이 만들었고, 스코틀랜드의 발명가 제임스 와트가 이를 개량했다.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은 이후 300년에 걸쳐 적지 않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국가로 바뀌었다. 미국은 그 절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반면 중국은 농업국에서 지금처럼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기까지 2세대도 걸리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와 인구 분포가 그처럼 빠르게 변해버린 결과 2030년이 되면 2020년에 비해 15에서 35세의 인구가 6천만 명쯤 줄어들고 60세 이상의 인구는 1억 1,400만 명이 늘어날 것이다. 텐진 난카이 대학교의 인구 통계학자 신위안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서방 선진국들이 인구 노령화 시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달려 들어가고 있다. 중국의 노년층은 미국의 노년층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수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을 뿐더러 수많은 젊은 세대가 고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중국인은 2억 1,500만 명에 달하며 당국에서는 5천만 명 정도가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고 추산한다. 2030년이 되면 그 숫자는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성인 자녀가 나이 든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민속학자 류제위의 말이다. 이런 변화가 초래할 문제를 가중시키는 점은 도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노년층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로의 이주는 중국의 오지에 사는 밀레니얼 세대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같은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되는 반면 중국에서는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 갈등 문제가 심각하다.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중상층 이상이거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누리지만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젊은 층들이 공공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적 차이는 중국 도시의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구매력에서도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앞질렀다는 사실이다. 중국 도시의 젊은이들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 시장에서 부지런히 물건을 사며 모든 구매를 전자결제로 해결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사용되는지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중국 도시 지역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관용과 생활의 만족도,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에 대한 갈망 등 자기 표현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들은 현대화와 재산 축적, 그리고 진보를 서방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저축액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보다 3배나 많다. 2030년에 60세가 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생각한다면 괜찮은 선택이다. 2030 추계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추세들이 2030년에 수렴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때가 오면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젊은 세대에서 나이든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소비나 화폐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뒤바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석학이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변화의 양상을 날카롭게 통찰하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 발생할 수많은 위험과 기회들을 보여주므로 위기와 혼란을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년은 아직 멀리 있어 보이지만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2030 추계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